타임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제주 및 영남권이 굉장히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가치창조 강사협회 정은혜 협회장님을 모시고 강사에 대한 여러 분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떻게 잘 찾아오셨습니까? 아, 네, 찾아오기는 너무 잘 찾아왔는데요. 네네.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곳에서 강의하면 강의가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우리 회장님의 프로필을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가치창조 강사협회장으로 계시고 대전 충남 교육청 학부모 진로지도 강사를 역임하시고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과 대전광역시 서구청 경제도시 환경분과 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코칭코리아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협회장님께서는 굉장히 활동 분야가 많아요.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본인의 네. 프로필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가치창조 강사협회 협회장 정은혜입니다. 네. 제가 제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진로 그리고 취업,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열심히 전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네. 우리 이 시청자들이 네. 글로벌 가치창조 강사협회 대충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협회에 대한 소개. 네. 협회가 언제 생겼고 네. 회원이 몇 명 정도, 그다음에 우리 협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가 지금 생긴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협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경력 단절 여성들, 특히나 요즘에 고학력 네네.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 그냥 진로 지도가 아니라 네. 심리 검사를 활용한 네네. 네, 그래서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협회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회원들은 얼마 정도나 되십니까? 지금 200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전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네네. 100여 분 되시고요. 네네. 저희 활동이 전국으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네네. 네, 전국 곳곳에 저희 협회에 강사님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남자와 여성의 비는 대충 어느 정도? 여자가 많겠죠? 안타깝게도 제가 남자분들을 좋아하는데요. 네. 그냥 안타깝습니다. 근데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네. 중소기업청에서 네네. 창업교육을 하시는 저희 위원님들은 아. 남성분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그 위에 진로나 취업교육 쪽으로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 강사님들이 훨씬 더 활동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성이 사회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여성 상위 시대가 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 아마 지금 경제활동 인구 중에 여성이 거의 50% 정도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강사협회도 아마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같습니다. 네. 연령대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추구하는 연령대는 사실은 20대 후반부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적으로 활동을 가장 많이 하시는 연령대는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아무래도 아이를 있습니다. 키우고 나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네. 사회에 다시 진입하는 시간이 아마 네. 30대 중후반 정도 되겠죠? 네. 자, 우리 협회장님께서는 지금 뭐 기업도 운영을 하시고 네. 하는데 이 협회를 특별히 결성하게 된 어떤 계기나 모티브가 있나요? 사실은 저도 우리가 네. 그냥 프리랜서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네. 저도 그냥 혼자 열심히 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부작 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네. 같은 마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강사님들끼리 모여서 뭔가
좀 팀을 이뤄서 움직이면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활동의 영역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의 키워드가 융복합이에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네. 분야별로 여러 강사들이 콜라보를 하는 것이 네. 우리 협회를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로 우리 협회장님께서는 정확히 인지하시고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네. 지금 이제 우리 협회가 결성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활발하게 네. 우리 대전 지역 네. 또는 어떤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네. 우리 협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은 그런 협회장님으로서의 어떤 소망이 있나요? 와, 또 갑자기. 하고 있는 일, 또 네.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좋은 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저희 협회에서 하는 교육 중에 대부분이 진로 취업 창업에 관련된 교육인데요. 네네. 사실 일반인들 대상으로 진로 취업 창업 교육은 네.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육기관 혹은 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해서 저는 요번에 올해 2016년도에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창업 교육을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네. 중소기업청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아이템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서 정부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진로의 첫 번째는 일단 나부터 찾아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나부터 네, 살아야 된다? 나부터 찾아야지 된다. 찾아야 된다? 네, 나의 진로부터 일단 오케이.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어찌됐든 협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네. 저희 강사님들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야가 세분화가 되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분야를 또 찾게 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블루오션이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 이 회사들이 1인 교육을 하고 창업을 해서 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덧붙여서 장애인 네. 창업 교육을 지금 정부에서 네네. 중소기업청 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네.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5회차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기초교육 같은 경우에 제가 25분씩 2번, 2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0분 정도가 창업이란 뭐다라는 걸 좀 알게 되셨고요. 그분들 중에서 제가 10분에서 한 분야는 3D 프린터. 네. 그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 수 있게끔. 네. 그래서 3D 프린터 활용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창업 교육은 아닌가 본데 그럼? 3D 프린터기를 통해서 창업을 하는 거죠.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내가 만들어서 자, 장애인들한테 그러면은 판다. 지금 이제 이게 금년도에 시작했죠. 네네. 그러면은 25명씩 2회에 걸쳐서 네네네네. 지금 교육이 다 끝났나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회차가 네. 1회차는 끝났죠. 네, 1회차는 그럼 끝났습니다. 25명의 장애인 교육자들이 네. 받았는데 이분들이 혹시 창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아직은? 준비 중인가요? 지금 하나가 좀 남아있어요.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그래서 네네. 창업을 지금 앞두신 분들한테 네네. 정보 지원 사업이라든지 좀 이런저런 것도 좀 연결시켜드리는 또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차수당 네. 교육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160시간입니다. 160시간? 네. 어디 대전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일별로 나눠서 하시나요? 제가 이제 특화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네. 3D 프린터 교육이 1차, 그리고 2차는 제가 또 소무역이라는 걸 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하다 그렇게? 보니까 네.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럼 3D 프린터랑 이런 교부제, 네네. 기자재라고 하나요? 네. 그건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하나요? 어떻게? 교육장소에? 제가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대전에는 한남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서 좋은 일 한다고 네네네. 강의장을 무료로 그래서 네, 편안하게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그러면 그거조차도 또 네, 진행하시는 강사님이 또 네,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25명이 하면 네. 보통 교육들이 이런 교육하고 다르거든요, 거기가. 네, 25명의 교육은 기초교육이라고 해서 창업이란 이런 겁니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제가 따로 3D 프린터 교육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네. 장애인 하면은 어떤 지적 장애도 있고 네. 신체적 장애도 있고 네.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네. 이 교육을 받고 3D 프린터에서 어떤 창업이나 이런 네. 걸 하려면
그래도 좀 장애가 네. 조금 그래도 보통 괜찮은 교육에 왜 이 어떤 성숙도라고 할까요? 네네. 이런 것도 필요한데 상당히 뽑을 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건을 줄 수도 없고 그쵸. 이런 네. 상황이 좀 있었겠네, 그죠? 네. 일단은 지체 장애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셔가지고도 하는데요. 3D 프린터 교육이 그닥 어렵지 그래요? 않습니다. 네. 컴퓨터를 조금 활용하실 수만 있으시면 네네네. 알아서 프린터기가 만들어주는 거라서 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렵게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교육생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네. 그리고 2차, 3차 교육을 3D 프린터 교육으로 더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요? 네, 근데 주어진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내년에 또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올해 다 못하시면 사실은 내가 보기로는 한 160조 정도면은 조금 작지 않을 거라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요번에 중간 점검 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이론 교육인가요? 아닙니다. 실무 다시 교육인가요? 네 실습이 그러면 줍니다. 3D 프린터로 뭘 만들고 만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커피잔부터 시작해서 벤치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어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네.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일, 특히 이제 우리가 신체적인 네. 어떤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네. 하는 건 우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정부에서 네. 지원을 많이 해주겠지만, 네. 네. 여튼 잘해서 우리 장애우들이 네. 좀 많이 좀 좋은 일자리 네. 또 이제 창업을 해서 어떤 사회 이익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협회는 어떤 회원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효율을 받나요 따로? 실제적으로 회원 자격이나 조건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뭐 고등교육은 받으셔야 될 아,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열정과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미 자격은 있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시스템 속에 있는 구성원으로서는 책임을 좀 다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 충실하기 위해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네. 자기만의 시간 그리고 자기 개발에도 조금 열정을 다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그러면 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면접 봐서 회원 가입 시키나요? 제가 아닐 것 같은데. 조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 네. 사실은 네. 그거를 면접을 봐서 어떤 회원의 자격을 준다라는 거는 비영리 단체에서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좀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은요. 네. 대부분의 여성분 내지는 네. 경력 단절되어 있는 그렇죠. 분들이 네. 교육을 좀 많이 받으러 다니십니다. 근데 교육만 받으시고 네. 활용을 하지 못하세요. 근데 저희 협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교육 플러스 활용을 하실 수 있다, 활용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만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외모적인 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강사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외모를 보고 뭐 강사를 채용하고 이건 아닌데 네. 그래도 현실이 또 그래서 아무래도 강사를 하는 분들은 대중들 앞에서 네. 나서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그래서 뭐 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비주얼을 갖추고 있는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강사로서의 어떤 자질도 있어야 되고 네, 그쵸. 또 이미지도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청강생들이 잘 보고 따라오겠죠. 사실 강사도 서비스잖아요. 그럼요. 네, 서비스 종사자로서 갖춰야지 될 외모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강사들이 네. 강의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혹시 스트레스를 어떨 때 받을까요? 혹시 협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협회장님도 강의를 하시죠? 일단은 제가 저희 회원들 스트레스를 떠나서 제 스트레스에 그렇지. 대해서 좀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스트레스를 언제 받으냐면 행정 업무를 받을 때 받습니다. 행정 업무? 네.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이렇게 계획서를 써야 될 것도 많고 보고서 쓸 것도 많고 근데 시간이 쫓기고 해야지 될 일은 많고 근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저는 사실 현장에서 풉니다. 어떤 현장이요? 강의 현장이요. 저는 강의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옆에 강사님들도 네. 스트레스를 강의를 하면서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좀 까칠하게 생겼죠. 네. 굉장히 교육을 시킬 때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오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제대로 받고 배우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도 최고 강사 소리를 듣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협회의 어떤 소속감, 네. 또 협회 회원들은 그런 어떤 소속감들이 있어야 될 것 네. 같고, 우리 또 협회장님의 어떤 그런 중추적인 역할, 네. 또 리더십,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시면 우리 협회는 상당히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협회장께서는 이제 협회를 운영하시면서 네. 교육사업을 하시죠, 지금. 그쵸, 네. 그래서 그 교육사업을 하시는 코칭 코리아? 네네. 그 코칭 코리아는 어떤 회사예요? 사실은 이제 협회와 관계없이.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네. 교육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네네.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뭐 대표님이세요, 협회장님이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대표면 협회이죠. 저는 그냥 강사입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제가 즐거워하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JK 코칭 코리아라는 JK? 네, JK는 비밀입니다. 아, 네. JK 코칭 코리아라는 네, 회사를 차려서 그러니까 진로 코칭에 대한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진로 코칭의 대부분은 심리 검사를 기반으로 한 네, 진로 코칭을 하고 있었는데 요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교육을 어떤 부분이요? 이분들을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 네. 저보다도 훨씬 더 네, 전문가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없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던 거고요. 네. 그거를 떠나서 교육 프로그램은 그쪽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 교육을 이수하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사로서의 자질이 갖춰지면 코칭 코리아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기업 강의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지금 말씀하신 JK 코칭 코리아는 네, 우리 상호에서 보는 코칭이야. 네, 네. 그러면 코칭이 주인가요? 아니면 진로가 주인가요? 진로에 코칭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렇죠. 자, 이제 네네네. 우리 이제 대표님이라고 제가 할게요. 네. 원장님. 네. 우리 원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강의 분야가 많아요. 네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어떤 코칭 분야, 창업 분야, 진로 분야, 뭐 여러 가지 CS 분야 네네. 할 텐데, 그 중에서 우리 원장님은 가장 나는 이거는 1등이다 한 게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뭐 진로 관련된 교육이라고 진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진로 관련해서 교육하는 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네네. 있나요? 아까 얘기한 그 대전충남교육청? 대전시 교육청 학부모 진로 지도도 제가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도? 도 제가 하고 있고 어. 전국 학부모 진로 지도를 제가 맡고 그럼 있는데 학교에 가서 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모아놓고 하나요? 교육장에서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평생 학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학교에 직접 가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교육청에서 네. 장소와 어떤 시간은 다 일정은 그렇죠. 정해주시죠. 정리해 주시고. 네, 정리해 주시죠. 근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근데 거. 그렇게 네. 지금 하면서 네. 그러면 그게 진로 지도인가요? 아니면 진로 코칭인가요? 아니면 아. 어떤 건가요?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 진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부모들 교육을 의뢰를 하셨었는데, 학부모 진로? 네. 그런데 지금은 네. 이 학부모들을 전문가로 양성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학부모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라.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녀를 키워보기도 했었고, 네네.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네. 다방면의 지식은 습득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좋은 지식을 본인 자녀한테만 쓰지 말고 다른 자녀도 친구들한테도 전달해서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좋은 네. 취지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또 이렇게 향상이 되고 그분들이 네. 그 코칭이나 진로 지도를 받고 나서 네. 어떤 강사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활동을 너무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라고 네네. 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입된 지가 제가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전국으로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강사는 전문 강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고학력, 그리고 나름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네. 이쪽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지금 각 학교에 들어가면서 네, 학부모 진로 코칭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 중, 고 다 들어가시나요? 제가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활동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 교육청에서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초등학교 학부모 진로 지도도 하라고 그래서 어. 지금 초등학교에 가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진로지도를 지금 이제 학부모 대상으로 네. 또 학생 대상으로도 하고 네. 있고, 그죠? 네. 양쪽으로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느낀 점을 좀. 가슴이 참 많이 아픈 게 뭐냐면은요. 왜요? 왜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모 대학교 모 사대에 들어가서 네. 뭐 취업 내지는 창업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울어요. 너 왜 우니? 조금 있으면 너 선생님 되면 될 텐데 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교생 실습을 나갔다 온 다음부터는 네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본인을 보고 네. 선생님 존경해요 라고 할 줄 알았답니다. 아, 네. 근데 반 이상은 쳐다도 안 보고. 자고 쳐다 안 보지도 않아요. 자고 깨어있는 반 이상은 딴짓을 하고 그 중에 몇 명이 쳐다보면서 물어보는 질문은 정말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 진로 지도에 앞서서 하는 이야기가 네. 자녀 진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진로부터 걱정을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자, 대학은 그렇고. 네. 또,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네. 대학교에는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겠죠.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고3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냐고. 네. 한 60% 정도가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요한 거는요. 공부하고 있으면 왼수가 됐나요? 사실은 저도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네. 저도 제가 이쪽 분야에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네. 딸아이가 엄마 저 수학 점수 100점 맞았어요 라고 가지고 오면 네. 잘했다고 하겠지? 그랬으면 제가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럼? 영어는 이랬습니다. 수학 100점이니까 네. 영어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수학 잘하는 친구가 영어까지 잘할 수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기억 전략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이해 전략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나이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이제 취업 때문에 하는데 눈높이가 안 맞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지금 뭐 이상만 진로 좋습니다. 지도라는데 뭐 이상이야 다 아마 부모들 네. 생각이 높기 때문에 애들도 그렇게 쫓아가 있을 네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 네. 하나가 네. 눈높이를 못 맞췄다, 1번은. 네. 자기가 눈높이는 50인데 항상 100을 보기 때문에 취업이 좀 미스매칭이 돼서 네. 안 되는 걸로 이제 항상 이렇게 네.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초, 중, 고, 대가 네. 진로 지도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심란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봤을 때. 일단은 아이들이 스스로가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왜 모를까요?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해줬으니까요. 그렇죠. 네. 1번이 엄마 아빠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알아서 자, 나는 수학 점수를 모르는데 엄마는 알아요. 집에 돈이 있으면 과외를 시켜주고 집에 돈이 없으면 학습지라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교육이니까. 네. 아마 지금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이제 한다고 전부 학교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면 공교육의 활성화를 하려면 네. 지금 이제 조금 무게를 좀 둡니다. 무겁네요. 사실은 네.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다. 네. 네네. 엊그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14살짜리 하는데 네. 학원에서 안 배운 단어를 내가 꼭 알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한 애가 있습니다. 네. 저 유튜브에 중학생에게 중학교 1학년 말도 잘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모들이 다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얘기대로 그러면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부모 진로지도 지금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네네. 간단하게 안타까운 거는요, 이제,
뭐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다 싸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네.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알파고 네. 아시죠? 네. 네. 알파고가 됐던 3D 프린터기가 됐던 네. 내지는 또 뭐가 있나요? 우리 배달 대신해주는 드론도 드론. 있고. 네. 우리 자녀들이요, 앞으로 사회인이 되려면 초등학생들은 적어도 12, 13년 지나야지 되고요. 네. 고등학생들도 최하 5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뭔가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좋은 직장, 직업을 갖게끔 만들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환상을 좀 깨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 직장,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타고난 적성을 좀 일단 알고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정말 뭘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야지 되고,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경험을 좀 많이 쌓을 수 있게끔 어머니들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좀 지켜봐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해야지 될 건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움직여야지 되거든요. 학원 가서 앉아있을 시간에 손 붙잡고 나가서 우리는 놀아야 배워야 되는데. 된다. 네, 그 이야기를 좀 주로 하고 그 있습니다. 이제 저도 찬성해요. 운동을 많이 시켜라. 아,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어떻게 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한 80% 되죠, 여선생님이.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체육을 안 시켜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 인터뷰를 많이 봤는데 운동을 좀 많이 시켜야 되고, 사실은 네.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한참 뛸 나이거든요. 그렇죠.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성범비도 없어지고, 아, 그럼요. 도둑놈도 안 생기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교육 활성화를 시키려면, 물론 사교육도 뭐 부족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시키지 말아는 안 해요. 네네. 예, 제가 맞을까봐. 여튼, 네. 그래서 어떤 공교육 활성화가 좀 더 네. 돼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님은 지금 제가 이제 협회장님, 대표님. 원장님, 대표님 세 가지 나왔네요. 네. 우리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를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쭉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딱 와닿는 어떤 에피소드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뭐. 뭐 강사들은 피드백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네네네. 이야기할 수 있죠. 강의 끝났는데 문자가 띠리 가서 강사님 여자로서 너무 멋지십니다. 부럽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라는 문자를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네. 강의 끝났을 때 환호성 보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은 굉장히 저의 강의를 같이 가시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네. 제가 보기보다 많이 웃기는 강사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한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노력을 많이 들기도 하고, 하셨겠죠. 예전에 요즘에도 제가 우리 신입 강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강단에 올라서가지고 목에 침이 말라서 다시 내려와서 물을 먹고 올라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저는 뭐 강사나 가수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요. 네, 많은 현장에 많은 무대에 서야지만 본인만의 좀 색깔이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까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색깔. 네. 그렇죠. 이제 요즘 또 이슈가 네. 3, 5, 10이잖아요. 그죠? 네. 3, 5, 10. 어렵습니다. 저는 아주 잘 대한민국이 이제 좋아진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청렴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론이죠. 부탁을 안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부패졌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놓고 썩은 나라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요즘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농수산이나 그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신 이제 메뉴를 또 거기 개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요즘 선생님들이 굉장히 커피 한 잔도 안 먹는다잖아요. 물은 괜찮다는데 물은. 많이 어렵습니다. 네. 맞아. 이제 네. 우리가 대화를 강의를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어떤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삭막하게 막아지다 보니까 네. 일부는 찬성, 네. 일부는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지 되고 더 네. 빨리 시행을 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로 내지는 제가 강사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네네. 사업을 뭐 따가지고 오기도 하고 뭔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란 게 정말 커피를 한 잔 좀 마신다라든지 네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한번 먹어야지 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감하게 하다 보니까 네네. 좀 약간은 아직은 네. 약간 좀 불편한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네. 적응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찬성입니다, 무조건. 아, 저도 찬성입니다. 자,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어려운데, 엊그제 또 이제 이 차바, 이 태풍이 엄청났습니다. 말도 차바인데 굉장히 차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특히 이제 이쪽으로, 영남 쪽으로 부산. 네.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 왜 쓰나미 같은 그런 파도가 오더라고요. 밀물대라. 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귀 어려워진 경기 실정에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강사나 네. 컨설턴트로 진입하는 분들이 요즘 네. 경기가 어렵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새로 진입하는 우리 강사나 네. 컨설턴트한테 우리 협회장의 입장으로서 또 강의란 선배 입장으로서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본인한테 맞는 분야를 일단 네, 나중에는 다 아우르는 사람이 돼야지 되기는 하지만 네네. 첫 스타트에서는 본인한테 가장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을까요, 그럼?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연수 기간을 두고요. 네네. 제 앞에서 시강하는 걸 좀 제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어를 쓰는지도 좀 체크를 하고요. 또 비주얼도 우리 학생들한테 어울리는 그럼요. 강사님이 있고 또 성인 강의를 해야 어른들한테. 되는 그리고 내지는 시니어 관련된 네네. 또 그런 것들이 협회장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강사님들을 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보면은 전 좀 보면 이렇게 나타나나요? 네, 좀 분야가 이 강사는 성공할 강사, 이 강사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강사들. 안타깝게도 제가 귀신 같습니다. 그래, 꼭 찍어내요? 네, 네. 그리고 이제까지 저는 좀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의 분야도 제가 새롭게 만든 분야가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활동이 너무 많아서 자, 지금 이제 협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저도 강사로 가는 컨설턴트라는 네. 초보 단계에서 네. 선배 입장으로서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일단은 해주시라는 얘기. 정확한 롤 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강사처럼 되고 싶어. 네. 롤 모델이 분명히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롤 모델 말고 네. 내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해주실 분이 분명히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멘토 역할도 이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롤모델은 그냥 많아서 주인공이어도 상관은 없죠. 네. 그래서 뭔가 가고자 하는 게 목표점이 정해져야지만 제가 그 순간순간 단계를 넓힐 수가 있지 그냥 막연하게 난 강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롤모델이나 멘토를 정하기가 네. 초보자들이 누구를 롤모델로 하고 저도 삼아주세요. 누구를 멘토로 그거는 이제 우리 네. 협회에 왔을 때 얘기고 네, 네. 우리 모든 이 시청을 하고 네.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도 강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물론 이제 롤모델이나 멘토를 두고 네. 상의를 하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네. 아까도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열정이라는 거가 네. 잠깐 이제 비춰졌었는데 네. 열정이 네. 강사가 강단에서 피를 토하고 그쵸. 그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네. 네, 무대 위에서 열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요. 네. 무대 밑에서의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1시간 강의를 위해서 적어도 20시간, 30시간 준비하고 공부하고 네, 연습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초보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조금 이제 중급이 지나가면 이제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30분 보고 가고 10분 보고 가고 물론 갑자기 경험이 있어서 네, 그럴 수는 네,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협회장으로서 대표로서 또 원장으로서의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챙겨주시고 네.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네. 어떤 지금 뭐 혹시 어떤 나눔이나 뭐 이런 걸 좀 하고 계시나요? 지식 나눔이 어떤 이런 것들 지식 나눔도 봉사 활동이나
하고 있고, 뭐 지식 나눔은 저희가 협회에서 매일 오후 1시부터 계속 우리 스터디도 스터디하고 하고 있고요. 서로. 네, 그것도 하고 있고, 또 관심 있는 분들 교육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뭐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33명과 함께 네네. 소록도에 가서 2박 3일 동안 자원봉사도 하고 또 인문학 견학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을 모집을 해서 아무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나름 깨어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라는 거, 학과 공부랑 좀 벗어나는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네. 겨울방학도 기다리신다라고 하시니 네, 네, 뿌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상당히 시간이 좀 됐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 원장님 향후에 우리 협회장으로 원래 오셨기 때문에 네.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개인이어도 좋고 회사에도 좋고 협회도 좋고. 글쎄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네네. 그냥 뭐가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데 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려니까 왜 이런 자를 좀 많이 좀 네, 조금 홍보하세요. 쑥스럽기도 하고 어. 네,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부 지역에 있고요. 네. 어찌됐든 강사협회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전 지역에 있는 그리고 대전 근교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전국으로 활동을 많이 나갈 수 있게끔 저는 나가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앵벌이 열심히 하는 그런 협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글로벌 가치창조 강사협회는 우리 협회장님이 어떤 그런 안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상당히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끝으로 지금 또 공부도 또 따로 하고 계시죠? 전공은 어떤 걸로 하고 계시나요? 저 지금 MBA 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하는 교육, 주력으로 하는 교육이 네. 창업교육이거든요. 네. 한 2, 3년 전만 해도 제가 각 대학교 내지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좀 주로 했었는데 사실 이제 취업은 그래서 창업에 관련돼 있는 교육을 좀 전문가답게 하기 위해서 네, 다시 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MBA 과정을 지금 하고 네, 계시다고? 그렇습니다. 몇 학기째예요? 이제 3학기입니다. 3학기째? 네. 이제 한 학기 남았네요? 논문 쓰려고 하다 보니까 또 머리가 찌끈찌끈 벌써 이제 아픕니다. 중간고사,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출연해서 좋은 시간 이렇게 같이 해주신 정은혜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고마비의 계절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10월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태풍 피해에 많은 우리 이재민이 발생됐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를 해서 집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대전관광협회 이일행 회장을 초청해서 대전 지역 관광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